골목에서 차를 빼고 있습니다. 네, 차를 빼달라고 해서 차를 빼주는데 후진으로 차 한 대 지나가고요. 잠깐 있다 또 아이쿠 네 후진하면서 잘 안 보였죠. 처음에 골목에서요. 이 골목에서 빼는 겁니다. 골목에서. 근데 이 차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차를 빼주면서 이렇게 뺐다가 다른 차 나가게 하고 다시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나가는 차들에게 이렇게 후진으로 나갈 때 좀 위험하죠. 천천히. 네, 이 차는 괜찮았어요. 이 차도 빵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빵 하면서 지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빼다가 그 다음.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요. 여기서 내가 거의 중앙선까지 간 것 같죠? 이거 안 그렇습니다. 차 한 대 충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2m 정도 간격이 있어요. 최소한 1 내지 2m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블랙박스 왜곡 현상이에요. 눈에 지금 벌써 중앙선 간 것 같지만 이 차가 중앙선 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저 차는 충분히 지나가죠? 보세요. 네, 중앙선 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차 운전자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 이렇게 나왔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전방 영상, 네, 상당히 좁은 골목이죠. 여기서 이 골목에서 차 댔다가 하나씩 빼줘야 나갈 수 있습니다. 빼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차가 좀 빨리 빼달라고 해서 차를 빼주고 있는 거예요. 네, 뒤로 빼고 있습니다. 뒤로 빼서, 네, 뒤로 빼고, 네, 여기서 아까 차 한 대 지나갔죠. 두 번째, 아이고, 요 차. 요 차 아까 중앙선 물지는 않고 지나갔다 가는 그 차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근데 안타깝게 오디오가 없습니다. 오디오가 없고요. 여기서 내려갔고, 여성 운전자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다. 막 뭐라고 그래요. 한참 동안,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여기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요. 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요. 지금 맞습니다. 여성 운전자가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상황 보시죠. 이제 옆에 온 거예요. 차는 세워두고 앞에 신호가 진행 신호인데 차를 세우고 네 애기가 내리고 애기고 타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조수석에서 누가 내립니다. 운전자의 남자친구예요. 문을 당기니까 그냥 하니까 발로 한번 찹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저 여성 운전자가 내려서 뭐라고 그랬길래 이 불박차 운전자의 남자친구가 내려가고서 발로 한번 차를 이렇게 발로 찼을까요? 오디오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디오 켜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좀 대화 내용을 써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은 후진 후, 직진, 신호대기 중, 앞차의 시비와 차를 뺐다가 다시 얻어 넣을 생각이었는지 아니 차를 빼서 가려고 그랬는지는 그건 불투명합니다. 하여튼 차를 빨리 빼달라고 그래서 빼서 그래서 앞으로 가려고 그랬는지 다시 넣으려고 그랬는지 그건 불확실합니다. 후진 후 골목길에서 후진 후 직진 신호대기 중 앞차의 시비와 욕설 앞차가 와서 욕설과 협박 그 후 계속된 상대의 시비 욕설과 협박으로 조수석에 탔던 남자친구가 차문을 잡자 급출발해서 놀란 남자친구가 발로 차서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형사처벌, 차수리비, 차렌트비, 정신적 피해 보상 1,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앞차가요. 급출발해서 놀란 남자친구가 놀란 건지 화가 나서 발로 찬 건지 이건 불투명하죠. 이건 좀 주관적인 게 있으니까요. 골목에서요. 후진 나오고 직진 대기 중에 저는 아까 빼달라고 그래서 뒤로 뺐다 다시 넣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려던 것 같습니다. 직진 대기 중에 앞에 차가 운전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며 빨간 신호 대기 중 차문을 열고 나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빨간불이었죠. 죄송하다고 하였지만 계속되는 시비와 욕설, 협박, 계속되는 협박과 욕설에 두려움에 떨며 신고하겠다고 하였지만 멈추지 않고 여성 운전자 계속 욕설과 협박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타고 있던 남자친구가 그만하시라고 죄송하다고 하였지만 또다시 시작된 폭언으로 남자친구가 그러지 마시고 다른 차들 길 막히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하자고 해서 남자친구가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차로 걸어가다가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가다가 또 욕을 했다는 거죠.
남자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상대 차의 운전석 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급출발을 해서 남자친구가 차와 같이 끌려가다가 놀라며 차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상대방 차주의 문을 발로 찼습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급출발도 아니고 끌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화가 나서 발로 찬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후 상대방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여성 운전자가 그 상대편에서 원하는 내용은 남자친구의 형사처벌, 그 차의 수리비, 렌트비, 정신적 피해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이 사고 이후로 불면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1,000만 원 드려야 되나요? 상대의 보복운전을 신고하고 싶은데 경찰은 상대는 보복운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희도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건가요? 질문자의 상대의 부상, 상대 다친 건 없죠.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거고요. 질문자 쪽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전방 영상 보시죠. 후진으로 나와서 네, 저 차 서 있죠. 빨간불일 때요. 빨간불일 때 차에서 내립니다. 내서 와갖고 뭐라고 막 그럽니다. 이때가 39분이에요. 네, 39분.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이요. 아까 39분에서 끝났죠? 39분 3초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이렇습니다. 39분 28초에서 시작하네요. 아닌데? 끝나는 시간이니까 39분 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져요. 아까 39분에 와갖고 한 10초 정도 뭐라고 막 그러고 애기가 타라고 그러고 이때 가고 문을 잡고요. 네, 끌려간 건 아니죠. 예, 주관이 좀 섞여 있습니다. 화가 나서 발로 찬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신 거하고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하고 섞어서 그래서 제가 도대체 오디오가 없으니까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다. 오디오가 없네요. 불박차 후진하면서 비상등 켜고 나왔나요? 오디오가 없나요? 상대가 뭐라고 욕설했는지 알아야 남자친구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네, 오디오가 없는 상황에서는 남자친구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1,000만 원 줘야 될 정도는 아니고 남자친구가 문을 열려고 막 탁 이렇게 한 거, 그것은 그리고 또 발로 찬 거 이런 것이 통틀어서 그게 상대편에게 협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처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협박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발로 차고 이런 것이 상대를 겁먹게 할 수 있죠. 근데 벌금 뭐 한 100만 원? 많으면 200만 원? 그리고 과연 1,000만 원까지 갈까요? 차가 얼마나 발로 한번 차고 차가 망가질까요? 발자국만 났을 것 같은데 찌그러졌을까요? 찌그러지면 그 판고는 피는데 뭐 한 2, 30만 원 들까요? 1,000만 원은 과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상대차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욕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써주세요. 네. 그리고 욕설이 너무 심하면은 가서 너무 그렇게 막 가서 좀 가서 항의할 수 있죠. 욕설이 너무 심하면은 에이씨 그런 것에 대해서 무혐의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 왜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심한 욕을 해놓고 그냥 가버리려고 그러면은 항의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근데 그냥 가면 발로 뻥 찬 거 그것은 재물손괴 미수? 예, 재물손괴 미수는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너무 심해갖고 그냥 화풀이다. 내가 발로 차고 차를 망가지지 않으면 이제 좀 이게 복잡해요. 협박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재물손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찌그러졌으면 재물손괴, 찌그러지지 않았으면 그 협박죄를 포함시키냐 아니면 재물손괴 미수냐 뭐 이런데요. 자, 뭐라고 그랬는지 도대체 욕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후진을 하기 위해 후진하기 전에 그 벤츠가 차를 빨리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탑승 후 비상등 켰습니다. 차를 빼갖고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랬던 것 같군요. 네, 비상등 켰습니다. 비상등 켜고 후진을 천천히 하던 중이었습니다. 직진하던 차의 주장은 자기가 크락션 올렸다 그랬는데 그 차 앞에 지나간 차의 크락션 한 번밖에 소리가 안 났습니다. 제가 후진하고 나서 영상에 나온 것과 동일하게 차에서 내려서 뭐라고 했는지, 차에서 내리면서 걸어오면서 뭐라 했는지 안 들렸답니다. 제 차 옆으로 오더니 상대 차주가 운전을 왜 그딴 식으로 처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전을 그렇게 뭐같이 하냐고? 죄송합니다. 앞 차량이 빨리 빼달라 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렇다고 잘했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차로 돌아가 주세요. 자꾸 그러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무슨 어린 년이 운전 지읒같이 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길래 10초 동안에 이만큼 얘기가 오고 갔다는 얘기인데요. 예. 말을 빨리 하고 그럴 가능성도 있죠. 남자친구가 죄송하다고 하고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상대 차주가 비웃으면서 지랄하고 있네. 이러면서 차로 안 돌아가시길래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남자친구가 일단 뒤에 차가 많으니까 옆으로 차를 빼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라고 하니 상대방이 참나 어이가 없어서 어린 것들이 개념이 없어 라면서 자꾸 시비를 걸었습니다. 요거 시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걸어와서 나한테 목소리 들리는 때부터 갈 때까지 그 시간에 대화 내용이 기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랑 얘기하세요. 더 이상 욕을 하지 마세요. 제가 내릴게요. 옆으로 잠깐 세우세요. 라고 했더니 상대 차주가 그러던가 미친 새끼 라고 했습니다. 그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로 욕설이 들리긴 했지만 정확하게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아이가 운전석에 나오고 아이에게 들어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조수석 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서 차를 출발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는 안 들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초를 한번 다시 보시죠. 이게 전혀 생산성 없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전혀 우리한테 생산성 없습니다. 예, 그래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초 시작해서 차에서 내려서 오죠. 이때부터 들리겠죠. 네, 57초입니다. 여기 57초. 여기서부터 들립니다. 네, 57초부터. 아까 여기서 이제 떠날 때 57초에서 시작해서 38분 57초. 그래도 제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죠. 그만큼의 대화가 과연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었느냐. 57초에서 시작했습니다. 38분 57초. 그리고 떠날 때까지 57초에 시작해서 9초에 가냐. 아까 9초에 갔죠? 여기 9초에 갑니다. 돌아서면서. 그러면 12초. 12초 동안에 그만큼의 대화가 가능할지. 큐. 왜 운전 그딴 식으로 해?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좀 잘했다는 거 이거 지금까지 하니. 죄송합니다. 앞 차량이 빨리 빼달라고 해서. 그 잘했다는 거 이네. 죄송한데 좀 차로 돌아가 주세요. 자꾸 그러시면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참 웃기는 오늘 지금까지 하니. 죄송합니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어 이들이. 일단 이제 차가 많으니까 옆으로 차를 참나 어이가 없네. 이거 어린 것도 개념이 없어. 저랑 얘기하죠. 더 이상 욕을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말을 빨리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얘기도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저보고 질문자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제가 설명하고 답변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제가 그 주관적으로 저한테 썼다는 거 감안해서 저도 몇 가지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 차주가 지구대에 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조사를 받고 얘기를 들어보니 상대 차주는 본인이 욕설한 부분은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차량 안에 그 운전자와 3명이 있었답니다. 3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정치적 손해배상 1,000만 원, 차량 수리비, 렌트비, 형사처벌을 요구했답니다. 남자친구도 있었던 사실을 다 말했고 아이가 운전석 쪽에서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상대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지만은 본인은 욕설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기는 욕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검찰로 넘어가 한 달 동안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한 달 안에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대방에게 사과, 그리고 거기서 상대편은 사과하고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상대 차주로 보복운전 혹은 난폭운전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교통사고 조사하게 가서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 전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고 상대 차주가 보복운전처럼 일부러 정차한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빨간불에 멈춘 거니까요. 일부러 급제동한 것도 아니고요. 욕설 같은 부분도 제 불박이 녹음이 안 되어서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욕설이 좀 심해야 그래야 나도 너무 심하니까 내가 내려서 한 거 아니냐라고 할 텐데요. 그게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기소유예가 가능하냐 하냐 이런 것들이 판단하려면 오디오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복운전에 해당하려면 차량으로 위협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상대 차주를 봤을 때 고의성이 보이긴 하나 보복운전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조사계 형사부는 경찰관 조사관께서는 저희가 상대 차주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노상 시비, 네, 범칙금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거 하나, 딱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자, 아이 같은 경우는 조수석에서 내린 건지 운전석에 같이 있다가 내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근데 그게 아이를 갖다 안고 탔으면은 그러면 또 아이를 갖다가 저 보호장구를 제대로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어떻습니까? 진짜 제가 생산성 전혀 없는 얘기라 그랬죠. 후진할 때 남자친구가 내려서 뒤로 좀 봐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주차된 차 때문에 후진하면서 나도 직진한 차가 안 보이고 직진한 차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후진할 때 2명 있으면요. 나 말고 누가 있으면 내려서 오케이 좀 봐주는 것이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 운전자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사고 날 뻔했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도 와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저렇게 막 그냥 지읒자, 시옷자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면서 욕하는 거 그거는 또 상대 운전자가 잘못했죠. 또 그래도 상대가 깜짝 놀라서 좀 심하게 할 때 가서 저랑 같이 얘기하시죠라고 할 때 문 열라고 그럴 때 문 안 열어주면 그냥 내비두지 또 지나가는 거 발로 뻥 차는 거 그건 또 잘못했죠. 이런 걸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합니다. 협박죄가 될지 재물손괴죄나 재물손괴 미수가 될지 그거는 차가 찌그러졌는지 안 찌그러졌는지 그리고 거기서 오디오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겼고 검찰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혐의 유무 거기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상대 측에서 1,000만 원을 요구한다는데 손해배상으로.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면 과연 손해배상 얼마나 해줘야 될까요? 그리고 협박죄는 합의되면은 처벌 안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발로 뻥 찬 걸 협박에 다 포함시킨다고 보면은 합의가 되면은 반의사 불벌죄라서 처벌 안 받고요. 만약에 그게 손괴죄나 손괴미수죄 된다면은 그건 별도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죠.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형사 합의하는 게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민사소송 들어온다고 해서 1,000만 원까지 갈 사건은 아니죠? 자기도 잘못했잖아요. 욕설을 좀 심하게 한 거. 증거는 없지만은 그러나 좋게 운전 조심히 하세요라는데 그런데 가서 발로 뻥 차는 걸 찾겠어요? 정황적으로 상대도 좀 심한 말 했다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나중에 검찰에서 형사조정위원회 열렸을 때 합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내 처벌받고 내가 민사소송 들어오면은 그래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에서 다투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적으로 합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민사소송 들어와서 손해배상이 얼마 정도냐 그 정도에서 또 벌금 낼 돈 정도 해서 그래서 합의하는 거죠. 이 사건에서
합의되면 제일 좋습니다. 예. 합의하면 그걸 끝나잖아요. 민형사상 모든 거 좋아해서. 얼마 정도면 여러분들 합의하시겠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투표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으로 1000만 원 절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합의되면 벌금 안 낼 것 같아요. 네, 기소유예나 무혐의나 또 공소권 없음이죠.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니까. 폭행하고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예요. 합의되면 처벌 안 해요. 근데 상처가 나거나 차가 망가졌으면은 거기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합의되면 끝날 것 같아요. 벌금 안 내고 끝날 것 같아요. 자, 얼마 정도면 얼마 정도에 합의하는 게 적정하겠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투표해 보겠습니다.